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8일 새벽입니다. 요사이 선거철이 되니까 현안 문제를 잠시 잊어버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가 이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공수처란 조직이 과연 이게 합법기관이냐 아니면 불법기관이냐 하는 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헌법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만 적혀 있어도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란 조직은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수사 기소의 최종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 위에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위 법률로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국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국군이란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효죠. 이게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게 불법 수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불법 수사기관이 만약 권한에도 없는 수사를 해가지고 현역 장성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니까 이것은 국가를 뒤엎는 쿠데타적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생겼어요. 무장집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수사관들 수사하러 갈 때 권총 차고 다닐 겁니다. 그럼 권총 들이대가지고 아무나 끌고 와가지고 수사를 한다. 합참의장도 끌고 와서 수사를 한다. 불법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를 해가지고 국가 지도부를 감옥에 쳐넣어버린다. 이게 쿠데타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쿠데타라고 해야지. 그리고 진행 중인 친위 쿠데타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조심하느냐.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공천 그리고 이른바 보수통합에 매몰돼가지고 제대로 이 공수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꼭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은 피를 흘리지 않고 공산 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어떤 조직이냐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먹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머리에 쏙쏙 들어올 텐데 황교안 대표는 워낙 이 관료 생활에 몸이 익어가지고 말을 길게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적인 효과가 없고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헌법적으로 정리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수사기관입니다. 정권 보위를 위한 불법 무장집단을 하나 만든 셈입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은 것을 법률로 만들면 이게 쿠데타가 아닙니까? 공수처는 현역 장성을 비롯하여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검사, 판사, 경찰관에 대하여는 기소권까지
갖게 됩니다. 헌법은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게 하는데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사를 잡아 넣을 수 있도록 했으니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은 5.16도 쿠데타 아닙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고 수사 착수 때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검찰, 경찰 위에 군림하는 정보기관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규탄하는 박정희 시대의 정보부가 재현되는 것이니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멋대로 축소, 은폐, 왜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반역죄를 저질러도 국민은 구경만 해야 합니다. 국군 지휘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병이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헌법 위반인데 이는 군대를 정치적으로 장악해가지고 국가가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군대나 사병집단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군을 반역의 앞잡이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는 나치 독일, 소련, 중국, 북한의 정권 보위 수사기관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일상적으로 유린하며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며 공수처 설치 및 검찰 힘빼기 수사권 조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조국은 전향하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두 좌익 인사가 대한민국을 공산 독재로 끌고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검찰, 경찰, 국군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불법단체인 공수처는 사회주의 독재를 위한 반역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불법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 연행, 구속영장 청구, 기소를 한다면 이는 국헌문란의 내란으로서 군대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와대는 요사이 울산 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청와대 내 조직을 압수수색하려는 검찰을 저지하고 있어요. 대통령 부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권력을 물리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게 바로 쿠데타적 행위입니다. 국민은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이 헌법의 힘을 빌어 이 쿠데타를 진압해야 합니다. 정권이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의 정당한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 행위를 탄압한다면 이게 국헌문란의 내란이며 국민 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식 쿠데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좌익 정권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누가 출동을 해야 되죠? 119가 출동해야 되죠. 불이 나면은 119에 해당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동체를 지키라고 공동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공무원은 출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피를 흘리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구호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감사합니다.